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405페이지죠. 15번 대손세액 공제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네. 자, 우리 TAT 2급 시험에서 이 대손세액 공제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이것하고 그 다음에 앞에 시간에서 배웠던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이것하고 또 하나 나오면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온다면 안분계산. 네. 안분계산 매입세액에 대한 그렇죠.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거죠. 우리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매입세액에 대해서 안분계산하거나 정산하거나 재계산하는 문제.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를 제가 제시했나요? 4가지인가요? 그게 부가가치세 문제에서 큰 점수를 차지합니다. 그 4가지가 다 나오진 않아요. 그 중에서 2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안분계산, 정산, 재계산 이쪽에 문제가 나오거나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이게 나오거나 세 번째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요게 나오거나 네 번째 지금 하려고 하는 대손세액 공제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이 4가지가 8.9점짜리로 부가가치세 문제의 끝 문제로 나옵니다. 8.9점짜리니까 이 2개 합치면은 거의 20점 거의 20점 가까이 되죠. 배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뒤에 이제 우리가 뒤에 남은 시간 동안에 기출 문제하고 모의고사를 연습해 보면 딱 감이 와요. 요 4가지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구나. 예. 이 4개 중에 하나가 나온다. 2개. 예, 2개 나옵니다. 부가가치세 문제가 그것만 나오는 건 아닌데 다른 건 다 쉬워요. 다른 건 다 쉬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는 거 그것도 반드시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배점도 다 점수가 4점, 3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소개한 이 4가지는 점수가 3점, 4점짜리가 아니에요. 네, 8.9점짜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거 틀리면 8.9점을 다 놓치느냐? 그렇진 않아요. 예, 부분 점수. 맞은 것만 맞는 걸로, 틀리면 틀린 걸로 이렇게 부분 점수로 채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5번 대손세액 공제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이것도 출제에서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거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반반입니다. 나올 확률 50%. 자, 부가가치세의 경우 대가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10%의 매출세액을 거래징수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되죠.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관계없이 이게 뭐예요? 대가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이 대손세액 공제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그 취지가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때 돈을 받은 것만 신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거래가 일어났으면 다 받은 걸로 하고 신고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외상 판매한 것도 다 부가가치세 받은 걸로 하고 공급일 기준으로. 예. 공급일이 속하면 그 과세 기간에 납부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외상 매출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외상 매출이. 따라서 예. 외상 거래일 경우에도 일단은 공급자는 10% 매출세액을 납부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거래 상대방의 파산이나 부도 등의 사유로 외상대금을 회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외상대금에 대해서 미리 납부한 매출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이게 대손세액 공제제도예요. 네. 우리가 외상거래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가지고 다 판매한 자는 납부했는데 이 우리 거래처가 파산을 했다든가 부도가 나가지고 못 받게 됐다. 그러면은 예, 우리 매출자, 공급자 입장에서는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세금은 냈단 말이에요. 받은 걸로 간주하고. 그러면 국가는 그거는 세금은 돌려줘야죠. 예, 세금은. 그래서 대손세액 공제 제도를 두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지금 얘기한 이제 대손의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할 때 대손 사유 쓰는 난이 있어요. 대손 사유. 그러니까 문제에서 대손 사유를 딱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딱 보시고 뭐 채무자 파산이다 그러면 채무자 파산 쓰면 되고, 예. 뭐 강제 집행이다 그러면 강제 집행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손의 사유는 이런 것들이 있죠. 채무자가 파산했거나 강제 집행이나 형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 불명. 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회생 계획 인가, 면책 결정, 회수 불능 확정, 상법, 수표법, 어음법 및 민법상의 소멸시효 완성,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 수표. 예, 여기서 어음은 6개월 이상 경과를 해야 그게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돼요. 부도가 발생한 날로부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이 만약에 10월 오늘이 29일이죠? 네. 10월 29일 날 부도가 났어요. 오늘 돈을 우리 어음이 만기가 되는 게 있어서 가서 은행에다가 할인을 추심을 했더니 잔고 없어가지고 부도가 났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는 바로 대손 처리를 하면 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손세액 공제 신고를 내년 1월 달에 못 해요. 왜 그러냐? 내년 1월 달 부가가치세 신고할 거 아니에요? 10, 11, 12에 대해서는 1월 25일 날 대손세액 공제 신고를 못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해야 돼요. 경과해야 돼요. 그래서 10월 29일 날 부도가 발생한 건이다. 그러면은 대손세액 공제는 다음에 받아야 돼요.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요거 6개월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소액 채권 뭐 이런 것 등도 있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이런 것 등이 있는데 주로 이런 부분만 좀 잘 챙겨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대손세액의 공제 사유. 아니요, 대손의 사유, 대손의 사유가 되겠고, 대손세액 공제는 언제 받느냐?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므로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상각이 분계된 시점의 확정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자, 결론은 이겁니다. 대손이 확정되어 가지고 대손 상각의 분계가 된 시점, 그 시점의 확정 신고 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정 신고 때는 대손세액 공제 신고를 하면 안 돼요. 애정 신고 때는. 그래서 만약에 부도가 발생한 어음이 있다. 그러면 그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회사는 대손을 확정합니다. 그래서 차변의 대손 충당금, 대변의 받으러 이렇게 분계를 했어요. 그 시점이 만약에 10월 달이 오늘이었다. 10월 28일이었다. 그러면 대손세액 공제 신고는 1월 25일 날 하면 돼요. 10월 28일 거는 1월 25일 날 신고하는 거니까. 네. 대손세액 공제 시기에서 중요한 것은 확정 신고 때 하는 것이다. 6개월이 넘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6개월 지나서 대손이 확정이 됐을 때. 예. 부도 발생하는 시기에 대손세액 공제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도가 발생해서 6개월이 지나면 대손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회사는 대손 처리, 회계 처리를 하죠. 차변의 대손 충당금, 대변의 받으러. 그 분계된 시점이 속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때 하는 거예요. 예. 부도난 기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부도난 시기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대손 확정일이라는 것 지금 질문한 거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대손 확정일 지금 맨 마지막에 지금 질문한 게 이거예요. 수표나 어음 부도의 경우는 부도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됐을 때 대손을 확정짓는 거예요. 자, 그 외에도 대손 확정일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파산법에 의해서 파산한 것은 채권 배분 계산서를 통지받은 날,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강제 집행된 것도 채권 배분 계산서에 의해 통지를 받은 날, 또 사망 실종 선고나 이럴 때는 실종 또는 사망일, 그 다음에 회사 정리법에 의해서 회사 정리 계획 인가가 결정됐을 때는 법원의 회사 정리 인가 결정일,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료일, 이렇게 대손 확정일도 상당히 복잡해요. 뭐 시험에서 여기까지는 나오진 않아요. 근데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요게 어음이 자꾸 나오니까. 여러분 우리 시험에서는요, 우리가 기업 일반 그 매출 채권을 가지고 대손을 시험을 문제를 내기 때문에 어음이 부도가 났다. 이 예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아니면 외상 매출금이 대손 처리되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대손 처리를 했으면 그때 대손 처리한 시기에 확정 신고 기간에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음이 만약에 부도가 났다 그러면 대손 확정일은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에요. 지난 날이 바로 저기예요. 대손 확정이래요.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 이 대손 확정일 적는 게 있어요. 적는 게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만약에 부도로 선택하잖아요. 그럼 부도 발생일을 입력하면 딱 알아서 대손 확정일이 자동으로 딱 나타납니다. 조금 있다가 아마 어음이 나오면 그걸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제 요건을 볼까요? 대손세액 공제 요건.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와 대손 사실에 대한 변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하여 제출한다. 자, 그러니까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 시기에는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말고도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그 다음에 그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돼.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러면 대손 사실을 증명한다? 거래 사실이 있어야죠. 거래 사실.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급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 이런 서류를 첨부해야 돼.
그래서 이런 서류들이 매출 세금 계산서라든가 매출장 장부라든가 또는 파상 강제 집행 시 채권 배분 계산서라든가 뭐 실정 선고라든가 이런 아까 이런 서류들이 있죠. 이런 서류들 하고 세금 계산서 아니면 회사 장부 이걸 사본 떠가지고 같이 제출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손세액 공제 실무 프로세스.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해야 되고요. 대손 공제에 대한 회계 처리를 또 해야 돼. 예. 회계 처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공제를 받으려면은 이건 공제가 아니고 대손세액을 그렇죠. 대손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매출세액에서 마이너스 시켜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시키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의제매입세액이나 이런 거는 공제받을 받을 매입세액 쪽에서 넣는 거잖아요. 이 대손세액은 위에 매출,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처리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마이너스로 나타날 거고요. 그러면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가세 예수금이 차변에 와야 되겠네요. 부가세 예수금이. 그럼 대변은 뭐가 될까요? 대변. 부가세 예수금이 마이너스로 들어가는데 대변은 뭘로 해야 될까요? 외상매출금? 문제에 나와 있죠. 문제? 아, 답지에? 아니 문제에 저기 써 있잖아요. 대손세액 공제 및 대손 채권. 네. 대손 매출금에 대한 회계 처리잖아요. 네, 대변은 외상매출금이 되는 거죠. 네, 외상매출금이. 네,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에서 빼주고 대변은 외상매출금이 된다. 자, 이게 이렇게 두 개만 딱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예제를 한번 수행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에 의하여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대손세액 공제 및 대손 채권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그 다음에 대손세액 공제에 대한 회계 처리. 그리고 신고서 작성. 이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부실전자의 부도. 6월 29일 날이 부도 발생일입니다. 이게 부도의 발생일이에요. 부실전자의 부도로 다음의 전자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매출채권에 대하여 외상매출금이군요.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하고자 한다. 자, 그러면 2기 확정신고면은 1월 25일 날 신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1월 25일 날. 자, 그러면 6월 29일 날 부도가 났으니까 부도가 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은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9일이네요. 네. 그래서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의 과세기간 종료일은 12월 31일이니까 12월 29일이 6개월이 경과가 됐어요. 그래서 대손을 확정이 되는 시기가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에 해당이 되고 1월 25일 날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대손세액 공제 및 외상매출금에 대한 회계 처리를 12월 30일자로 수행을 하시오.
12월 30일자로. 자, 12월 30일이 뭐냐면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에요. 6개월이 지난 그 다음 날. 네.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이다. 왜 이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이라고 그랬냐면 아까 우리가 이제 수표 어음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네, 여기 그 뒷부분을 보시면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 채권과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그래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6개월이 경과되어야 대손이 확정된다 이겁니다. 6개월이 경과되어야. 자, 그래서 그래서 회계 처리는 6개월이 지난 그 다음 날 우리가 12월 31일 날 대손 처리 분계를 하면 돼요. 이 대손 처리 분계가 여기서 말하는 회계 처리입니다. 자, 그러면 요 건입니다. 작년 12월 30일 날 외상 판매한 거래예요. 660만 원이 대손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12월 30일자로 대손 처리하는 분계를 하려면은 대손 충당금을 먼저 조회해야 되겠네요. 대손 충당금을 조회하려고 하려면은 합계잔액시산표에 가야 되죠. 자, 합계잔액시산표의 날짜를 12월 30일로 입력하시고, 자, 받을 음이 아니고 외상매출금이었으니까 외상매출금의 대손 충당금 잔액을 딱 확인해 보세요. 예. 얼마예요? 180만 원인가요? 네. 자, 180만 원을 대손 충당금 잔액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변에 180만 원을 대손 충당금에서 상계합니다. 그런 분계를 해야 돼요. 자, 메모해 두시고, 대손 처리 분계는 일반 전표에서 합니다. 자, 일반 전표에 가셔서 날짜는 12월 30일로 하라. 12월 30일. 3번 차변. 대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변의 외상매출금을 먼저 감소시켜야죠. 자, 거기 세금기산서에 보면은 거래처는 부실전자입니다. 예, 부실전자. 저교? 네, 저교에 해당되는 거 혹시 있나요? 없어요. 그냥 무시하시고 대변에다가 외상매출금이 660만 원이었죠. 6600 플러스. 자, 이제 차변이 이게 중요해요. 자, 먼저 180만 원 대손 충당금 상계합니다. 109번 방향키로 쭉쭉쭉 오셔가지고 180만 원 아까 확인했죠. 자, 그 다음에 60만 원 이거 대손세액 받아야 되니까 부가세 예수금에서 빼주는 거다 이겁니다. 네. 요 660만 원 중에서 60만 원은 우리가 이번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차변에다가 부가세 예수금 60만 원. 요걸 여기서 잘 챙기셔야 돼. 자, 우리가 대손 처리할 때 만약에 그 대손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대손 처리는 이 부가세 예수금 분계 안 하고 나머지는 뭘로 처리했죠? 예, 대손 상각비로 처리했죠. 예, 대손 충당금이 모자라면 나머지는 대손 상각비로 비용 처리합니다. 근데 이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때는 부가세 예수금 뺀 나머지만 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 정리가 되시나요? 그래서 차변에 나머지가 대손 상각비 800번대 것 835. 나머지 금액은 여기 빨갛게 나옵니다. 420만 원.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이 전표를 무사히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문제로 다시 가서요. 우리가 뭐뭐 해야 되냐면은 문제가 대손수의 공제신고서 이거 작성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 회계 처리를 먼저 했군요. 대손수의 공제신고서 작성하러 가겠습니다. 자, 대손수의 공제신고서 회계에 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1번에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입력을 해줘야 돼요. 대손수의 공제신고서 가셔가지고 기간은 지금 우리가 2기 확정이죠. 2기 확정. 그러면 기간을 어떻게 입력해야 돼요? 예, 10월부터 12월로 입력해야 됩니다. 2기 확정이니까. 자, 이제 대손 사유. 여러분 오늘 시험 보는 시험지에 입력해야 될 게 요 대손 사유부터 이제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대손 사유 딱 알려준다고 그랬죠? 자, 지금은 이게 대손 사유가 뭔가요? 아까 문제에서 부도가 발생했었죠? 예, 대손 사유 알려줘요. 그러면 부도가 발생했으니까 거기서 부도 가로 열고 6개월 되는 날 이렇게 해주면 돼요. 대손 사유는 그냥 여러분 시험지에 쓰실 때는 그냥 부도는 그냥 부도만 쓰셔도 됩니다. 대손 기준일, 기준일하고 확정일은 달라요. 예, 기준일하고 확정일이 다릅니다. 기준일은 부도가 난 날이 기준일이 돼요. 그래서 부도가 난 날은 며칠입니까? 6월 29일로 입력해야 돼요. 2021년 0629 딱 입력했더니 그 옆에 대손 확정일은 6개월 지난 다음 날로 딱 찍혀요. 6개월 지난 다음 날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NCS 평가 시험 보실 때 이 대손 확정일 계산이 잘 안 되는데 라고 한다면 여기다 한번 그냥 넣어 보시면 돼. 아무 거래처나 그냥 실행해 가지고 대손 사유 여기다 선택하고 여기서 대손 기준일 넣어주면 대손 확정일 딱 계산돼요. 그냥 할 수 있으면 바로 그냥 쓰면 맞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아마 대손 확정일 다 알려줬는지도 모르겠어요. 안 알려줬으면 이렇게 여러분이 입력해 보시거나 아니면 계산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대손 금액. 자, 여러분 이 세금 계산서를 봤을 때 대손 금액은 얼마입니까? 원래 600인데 예. 세까지 합쳐서 660. 그러니까 대손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돈을 못 받은 돈이거든요. 얼마를 받았어야 돼요? 660을 받아야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공급가액이라고 한 게 아니라 대손 금액이라고 그랬어요. 대손 금액이라는 것은 거래처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될, 지금 외상매출금이니까 외상매출금이 얼마냐 이거예요. 세금 포함해서 적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여기다 만약에 여러분이 공급가액을 입력해 볼까요? 600만 원을 입력하면 대손세액이 54만 5,454원이 나와요. 아니거든요. 대손세액이 60만 원이 나와야 돼. 예. 그러니까 대손금이라 하는 것은 세금까지 포함한 것이 우리가 받을 돈이니까 660 합계금액이 대손금액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이걸 손으로 작성해라 그랬더니 대손금액에다가 공급가액을 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잘못 판단하신 거야. 공급가액이 아니고 대손금액은 세금까지 다 받아야 될 돈이니까 합계금액입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이게 가장 여기서 오류를 많이 범합니다. 그리고 이 날짜 대손 기준일이 뭔지 확정일이 뭔지 이 날짜를 판단 못하고 이 대손 금액을 오해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자, 이제 여기는 거래처 코드죠. 거래처 코드는 부실상사입니다. F2 누르셔가지고 부실상사 입력.
부실전자, 예, 부실전자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만약에 대손세액 공제건이 이번에 예, 2기 확정 때 2건이었다. 그러면 두 번째 줄에 또 하나 입력해 주는 거예요. 이게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 요령입니다. 이거는 전표 입력한 게 넘어오는 게 아니고 여기다 입력을 해야 요 60만 원 대손세액이 부가세 신고서로 가요. 전표에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가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시험 볼 때는요. 이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예제를 제가 3개를 줄 거예요. 3개. 3개를 주는데 힌트를 잘 보시면 돼요. 힌트. 그 힌트를 보면은 여기다 적어야 될 것과 적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적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 대손세액 공제 요건이 안 되는 건 적어서는 안 돼요. 예. 대손세액을 받을 수 있는 것만 기록을 하면 됩니다. 3개 중에 하나만 되는 거예요? 아, 그건 몰라요. 하나인지 몇 개인지는. 네. 아니, 제가 힌트에 뭐 완벽한 힌트를 줬으니까 그 힌트를 읽어보면 이건 대상이다, 아니다, 딱 나온다 이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문제에 대손 사유 다 나와 있고 대손 기준일, 확정일 다 주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날짜를 다 주었을 거예요. 네. 주었고 실수가 많은 것까지 제가 알려줬습니다. 대손 금액에다가 공급가액 넣은 사람은 다 틀린 거예요. 넣는 게 아니라 이제 손으로 써야 되는데 거기다가는 합계 금액을 써야 된다. 예, 요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작성하는 것이 나온다 이거죠. 문제로 냈어요. NCS 평가 문제로. 그래서 대손세 공제 신고 대상이다 하면서 3개를 주었는데 그걸 딱 읽어보시고 힌트 읽어보면 딱 감이 온다 이거죠. 그러면 그걸 여기다 기록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저장 기능이 있나요? 한번 닫아볼까요? 예, 닫아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입력한 이것이 어디에 반영돼야 되느냐? 부가세 신고서에. 자, 회계 누르셔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하시고 10월부터 12월로 조회해야죠. 어디에 반영되느냐 하면은 여기. 8번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대손세액 가감란의 8번에 세액란에서 마이너스 60만 원.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빼주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 60만 원은 어디서 왔느냐? 방금 작성한 그 부속서류에서 온 거예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서. 자, 그래서 이 대손세액 공제에 관련된 문제는요, 3개를 해야 되겠죠. 첫째, 대손 처리하는 분계를 해야 된다. 대손 처리하는 분계할 때 대손 충당금 빼주고 바로 대손상각비 처리하면 안 돼요. 대손상각비 처리하기 전에 부가세 예수금을 먼저 빼줘야 돼요. 먼저 빼주고 지금 빨간 글씨 뜨는 거 그것만 대손상각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대손 충당금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니지. 시험 볼 때 조회해야 되죠. 아, 여기 들어가서요? 아, 오늘 시험에 회계 처리하는 건 안 나옵니다. 달랑 아까 그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그거 작성하는 것만 내요. 오늘 시험은.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시험은 실제 TAT 2급 시험. 거기에는 3개가 그러니까 한 세트로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대손세액 아까 그 회계 처리하는 거. 아니, 대손 회계 처리, 대손 처리하는 거. 대변에 외상 매출금 하고 차변에 개정 과목이 3개가 나와야 돼요. 대손 충당금. 그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나머지가 대손상각비. 아시죠? 그것을 잘 해내야 돼요. 그게 아마 3점 정도 될 것이고 그거 하고 나서 이게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도 작성하러 가야 돼. 예, 그거는 대손 기준일 입력하면 확정일 자동으로 탁 계산되고 대손 금액을 입력할 때 거기다 공급가액 넣는 실수를 안 하면 돼요. 대손 금액 입력할 때 합계 넣어주고
그리고 나중에 뒤에는 이제 거래처만 입력해 주면 되니까 네, 거기서는 큰 실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라 그러면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와서 조회해보고 여기 마이너스 들어가 있으면 잘 됐구나. 그리고 바로 저장해서 답안을 저장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기록은 일반 정책인 거예요? 이렇게 세금 계산서라고 돼 있는데도 여기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문제를 낼 때 이 세금계산서는 오늘 거래가 발생한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과거에 이런 거래가 있었다. 예, 증거자료. 이거는 사본을 제출해야 돼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요 세금계산서 사본. 그 증거자료를 보고 우리가 작성을 하는 겁니다.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 자, 이 문제가 나올 확률은 50%예요. 예, 자격 시험에서. 그래서 이것도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오늘 거 어느 정도 이해했으면 다음에 모의고사나 기출문제에서 한 2번 해주면 2번만 해보면 이게 나오면 이거 뭐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팁이 나오는데요. 예, 그 팁에 대한 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자,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가 내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은 우리가 그동안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락날락 했습니다. FAT 1급 하면서도 그랬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여기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1번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11번 과세매출로 입력하는 게 1번에 기록하면 돼요. 오늘 시험에도 이거 내죠? 네. 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2번에 들어가는 건데 이건 뭐 시험에 내지 않고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매출은 어디에 넣어야 돼요? 여기 3번에. 네? 3번에. 그 다음에 정규 영수증 없이 하는 건 14번 여기 건별 여기에 입력하고요. 네, 영세율은 여기 5번 아니면 6번. 네, 애정신고 누락부는 7번. 예, 대손세액 가감은 금방 했죠. 8번. 그 위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매입란. 자, 매입도 몇 건 자료를 줍니다. 자, 일반 매입. 상품 매입한 거 10번에. 그런데 고정자산 매입했어요. 그러면 11번에. 고정자산 매입한 건 11번에 넣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신용카드로 매입했어요. 그러면 그 밖에 공제 매입세. 여기 14번. 예. 신용카드는 여기 14번. 네.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이렇게 칸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떠한 유형으로 입력한 것이 어디에 기록돼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실무자들은. 그래서 오늘 이거 여러분 이거 작성하는 문제 낸다 이거예요. 예. 작성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그동안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여기 보시면 정리분계가 나오죠. 412페이지에. 이 정리분계 FAT 1급에서 정말 많이 했죠.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환급받는 경우. 기억나시죠? 예. 우리가 TAT 2급에서 뭐 이거를 또 연습하면 지루합니다. 이거. 예. 이건 FAT 1급에서 꼭 나온다 해가지고 납부할 경우 부가세 정리하는 거, 환급세액이 있을 때 정리하는 거 이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 TAT 2급반은 이것도 패스하시면 돼요. 여기 연습 문제 나오죠. 예. 이거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패스하신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가 나옵니다. 자,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는요, 이제 이게 그 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연습을. 시험에서는 물론 안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그 산업 현장에 취업했을 때 국세청 홈택스로 전자신고하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순서대로 하시면 된다 그러는데 일단은 뭐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일단 홈택스에 그 로그인부터 해야죠. 그 인증번호 받아가지고 회사 자기 사무실에 인증된 아이디를 가지고 로그인을 먼저 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장을 선택을 그 사업장으로 로그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런 뭐 전자신고라든가 또는 뭐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든가 전자세금계산서 이런 발행은요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업체로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또 앞부분에 전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안 해봐도 네. 412쪽에 412쪽에 1번이요. 네, 수용 내용. 12쪽에 전자신고 세액 공제 10,000원을 반영할 것. 이거는 우리 안 해봤잖아요. 이거 잡이익 이거 했을 텐데. 아니. 이거는 응. 10,000원을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야 되나 봐요. 거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다가. 예, 반영할 것 이거 입력이 돼 있으면 안 해도 되고 안 돼 있으면 입력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이거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게 기간이 일기 확정이네요. 그러면 기간이 4월부터 6월이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일기 확정이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한번 가봅시다. 3일전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4월부터 6월로 한번 입력해 봅시다. 예. 안 들어가 있네. 네, 이렇게 안 들어가 있을 때는 우리가 입력해야 돼요.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18번에 그 밖에 경감공제세 이 부분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를 더블 클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이기 때문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만 여기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54, 55, 56, 57, 58, 59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자신고 세액공제니까 여기다가 입력해야 돼. 여기다가 10,000원. 그리고 이 55번은 지금은 없어졌어요. 우리가 과거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우리 사업자들이 하는 것을 굉장히 복잡하게 여겨가지고 전자신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면은 거기서도 세액공제를 좀 해줬거든요. 많이는 아니고 한 매에 뭐 굉장히 그때 작았던 걸로 한 10원인가? 100원, 10원은 아니고 한 100원 정도 아마 되었던데.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라는 것도 여기서 적용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없어졌습니다. 여기에 없어진 것도 지금 남아있는 게 있는데 여기는 우리는 일단 지금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해당이 되니까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확정신고 때마다 이렇게 10,000원을 우리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전자신고 할 때마다. 아니, 확정신고 때, 확정신고 전자신고 할 때. 우리가 넣어야죠, 물론. 예, 우리가 넣어야 되고, 그동안에 이제 시험에서는 조회해보면 그 부가가치세 신고가 마감돼 있어가지고 여기 입력이 이미 돼 있는 것이 있었었죠? 예, 그거 보고 회계 처리만 하면 되고. 지금의 경우는 우리가 여기다 입력을 하고 회계 처리도 하고. 네, 이 얘기 잘 하셨어요. 그래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반영해라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여기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 18번에 10,000원이 없으면 더블 클릭해서 여기다 입력하면 돼. 네, 입력하고 우리가 이제 정리분기할 때 차변의 부가세 애수금,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이거죠. 그 다음에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 세금, 그리고 요 10,000원은 자비익. 그렇게 분개하시면 돼. 그래서 요거는 차변. 요 부가세 대급금이 이때는 대변. 납부할 세액 부채니까 이거 대변. 이거 자비익 수익 발생이니까 대변. 그래서 지금 대변이 3개, 차변은 1개. 이렇게 분개가 되면 딱 차대변이 맞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FAT 1급과 같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택스 전자신고는 우리 시험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예, 안 나옵니다. 예. 예, 안 나와요. 그래서 큰 의미 없고요. 예, 그런 의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전자신고 세액공제 예, 부가세 전자신고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메뉴에서 쓰느냐 이것이 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 교육용 프로그램에 그걸 한번 짚어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부가가치세 실무 수행에 대한 시험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은 이제 우리가 평가 시험을 볼 거고요. 월요일 날은 이제 소득세 실무로 넘어갑니다. 제3장. 예, 소득세 여기 실무에서는 근로소득세만 하게 돼요. 근로소득세. 자, 그러면 10분간 쉬겠습니다.